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겉보기엔 아주 평범해 보이는데, 사실은 거대 기술 기업의 판도를 바꾸는 혁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숨겨진 동력,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가장 눈에 안 띄는 사업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를 통해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게까지 한 그런 기존 사업 있잖아요. 근데 이게 최첨단 미래 기술, 특히 그 AI 분야 투자에 아주 든든한 발판이 된다는 거죠. 그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함께 깊이 탐색해 보는 것이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혁신 하면 막 번쩍이는 신기술 아니면 뭐 화려한 제품 발표 이런 데 주목하잖아요. 근데 실제 많은 혁신은 잘 안 보이는 곳,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조용히 싹 트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례죠.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단단한 기반, 그러니까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핵심 사업이 현재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AI 분야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어떻게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 그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보통은 오래된 사업은 좀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그 숨겨진 거인의 실체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로 오피스 365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이게 2024년 1월 기준으로 오피스 365 유료 사용자가 무려 4억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와, 전 세계 인구를 생각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 숫자가 그냥 단순히 사용자 수가 많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겠죠? 소프트웨어 사용자 수를 훨씬 넘어서는 의미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그리고 이제는 팀즈나 아웃룩까지 이 도구들이 정말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기업과 개인의 업무 환경에 너무나 깊숙이 뿌리내렸어요. 뭐랄까 우리가 그냥 숨쉬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죠. 중요한 건 이 도구들이 그냥 따로 노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로 막 연결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소통, 일정 관리, 업무의 거의 모든 과정이 이 생태계 안에서 다 이루어지죠. 그렇죠. 저만 해도 하루 업무 대부분을 그냥 오피스 프로그램 안에서 다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새로운 거 배우는 것보다 익숙한 거 계속 쓰는 게 훨씬 편하고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바로 이렇게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 제품들이요.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AI라는 그 미래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게 하는 핵심 군자금이자 전략적 자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겉보기와는 완전 다른 아주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루함이 주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 능력, 이게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 재원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2024년 6월에 마감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오피스 제품군이란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나온 매출이 무려 5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7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연매출의 22%나 돼요. 엄청난 규모죠. 와, 54억 달러 22%. 정말 놀라운 수치네요.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뭐 각자 주력 사업이 있겠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현금을 계속 만들어낸 사업을 가진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거의 뭐 마르지 않은 셈이라고 해도 될 정도 아닌가요? 네,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바로 이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변동성이 크고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AI 분야에 아주 공격적으로 베팅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생성형 AI 분야 선두주자인 오픈 AI 있잖아요. 거기랑 전략적 파트너십 맺고 수십억 달러 투자한 거, 또 자체적인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개발에 막 박차를 가하는 거, 그리고 AI 연산에 꼭 필요한 엔비디아 칩, 이거를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서 대량으로 확보하는 결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오피스 제품군이 바로 이 모든 혁신을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AI 기술 개발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잖아요. 특히 그 모뎀 학습시키는 과정이나 이걸 또 서비스하려면 인프라 구축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AI, 특히 최첨단 거대 언어 모델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는 정말 막대한 자본이 필수적이에요. 모델 학습에 필요한 그 엄청난 양의 데이터, 그리고 컴퓨팅 파워, 또 이걸 뒷받침할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하고 운영하는 비용은 그야말로 억소리가 나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모델 학습이랑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센터 확충에 앞으로 몇 년간 약 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이거는 뭐 웬만한 국가의 연간 예산하고 거의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투자가 가능한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 사업부의 그 견고하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 능력, 이게 진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와, 800억 달러 투자 계획이라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네요. 그런데 생성형 AI 분야 경쟁 구도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강력한 플레이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22년 말에 오픈 AI가 챗GPT 내놓으면서 시장에 딱 충격을 줬을 때만 해도 오히려 구글이나 메타 같은 경쟁사들이 자체 기술력 면에서는 더 앞서 있다. 이런 평가도 좀 있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뒤늦게 참전한 느낌이었고요. 네, 초반 분위기는 분명 그랬죠. 오픈 AI의 챗GPT가 기술적 혁신성이나 파급력 면에서 시장을 완전히 압도했고, 구글은 또 오랫동안 AI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강력한 자체 언어 모델 람다나 그 이후 제미나이 같은 걸 갖고 있었잖아요. 메타 역시 라마라는 강력한 오픈소스 모델 공개하면서 기술력을 과시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물론 자체적인 AI 연구 역량이 있었지만 이 생성형 AI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후발주자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진짜 불과 한 1년 남짓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경쟁을 주도하는 핵심 플레이어다. 이렇게 평가받지 않습니까? 특히 오픈 AI와의 그 발빠른 파트너십 강화, 엔비디아 칩 선점, 그리고 자체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 있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 빌려주는 서비스요. 그리고 또 AI 비서 코파일럿, 뭐 워드나 엑셀 안에서 AI가 글쓰기나 분석 도와주는 기능이죠. 이런 것들의 혁신을 통해서 경쟁사들과 격차를 빠르게 줄이거나 오히려 앞서 나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단순히 자금력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전략적인 이점도 있었을까요? 물론 막대한 자금력이 중요한 발판이 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빠르게 추격할 수 있었던 데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전략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역시 오픈 AI와의 파트너십.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오픈 AI의 최첨단 모델을 자기들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에 독점적으로 통합하고 이걸 다시 자기들 다양한 서비스, 뭐 오피스나 윈도우, 검색 엔진, 빙 같은데 빠르게 적용하는 전략을 썼죠. 이게 기술 개발 시간도 단축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둘째, 엔비디아 GPU 확보 경쟁에서 진짜 발빠르게 움직여서 안정적인 AI 인프라 기반을 먼저 딱 마련했고요. 셋째, 자체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의 경쟁력을 극대화했어요. AI 모델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데는 강력한 클라우드 인프라가 필수적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방대한 애저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고 이걸 AI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했죠. 마지막으로 코파일럿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AI 기능을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윈도우 운영체제에 직접 딱 통합시켜버렸어요. 그래서 AI 기술을 실제 사용자들의 생산성 향상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데 성공한 겁니다. 와, 정말 다각적인 전략이 동시에 착착 추진되었군요. 결국 이 모든 야심찬 움직임의 연료가 되어준 것이 바로 오피스 사업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었다는 거네요. 수십 년간 쌓아온 그 기반이 있었기에 이런 과감한 베팅과 빠른 실행이 가능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피스 사업의 또 다른 놀라운 점,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레거시 사업이다 하면 기술 발전에 따라 점점 쇠퇴하고 매출도 줄어드는 좀 오래된 사업,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실제로 많은 과거의 성공적인 기술 기업들이 시대 변화에 적응 못하고 사라져갔죠.
맞아요. 뭐 필름 카메라 회사나 비디오 대여점처럼요. 아무리 과거에 잘 나갔어도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모델이 딱 등장하면 순식간에 도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오피스는 좀 다른가 보네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대표되는 이 오피스 제품군은 여전히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아주 견고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수십 년 된 제품군이 어떻게 이런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오피스가 단순히 그냥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 사용자들의 업무 프로세스 자체에 너무나 깊숙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기업이 문서 작업을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다른 걸로 완전히 바꾼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단순히 프로그램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직원들 다시 교육시켜야 하죠. 기존에 작성된 그 방대한 양의 문서들 호환성 문제 해결해야 하죠. 수십 년간 익숙해진 협업 방식이나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하죠. 이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전환 비용, 스위칭 코스트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칫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오피스가 구축한 강력한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진입장벽인 겁니다. 아, 한번 발을 들이면 이게 빠져나가기가 정말 어려운 구조라는 거군요. 마치 성을 둘러싼 깊은 해자처럼 경쟁자들의 공격을 딱 막아내는 그런 방어막 역할을 한다는 의미군요. 게다가 구독 모델로 전환한 것도 안정성에 크게 기여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도입한 구독 기반 서비스, 사스 모델이라고 하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매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반복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과거처럼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한 번 팔고 끝, 이게 아니라 매달 또는 매년 꾸준히 구독료가 들어오는 구조니까 매출 변동성이 크게 줄었죠. 심지어 경기 침체기에도 기업들은 업무의 필수적인 오피스 구독을 쉽게 해지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비용 절감을 위해 다른 지출은 줄여도 이 생산성 도구인 오피스만큼은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이렇게 강력한 해자 그리고 안정적인 구독 모델의 결합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AI라는 그 불확실성이 큰 미래 기술에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역설적인 상황인 셈이죠. 와, 정말 탄탄한 기반 위에 미래를 건설하고 있다는 느낌이 딱 드네요. 이런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AI 투자가 이제 슬슬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7월 30일에 실적 발표 있었잖아요. 거기서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 수익이 처음으로 상세하게 공개됐는데 연간 750억 달러에 달하고 전년 대비 34%나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CEO인 사티아 나델라도 실적 발표에서 클라우드와 AI가 모든 산업 분야에서 비즈니스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언급했고요. 이 정도면 AI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예저의 이런 폭발적인 성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전략이 그냥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또 고객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과정이 결국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저의 성장은 곧 마이크로소프트 AI 사업의 성공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애저 매출의 상당 부분이 AI 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해요. 오픈 AI 모델을 사용하려는 기업들이 애저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AI 서비스인 코파일럿 역시 애저 위에서 구동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AI에 대한 그 거대한 베팅이 드디어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 읽을 수 있겠군요. 투자자들 관점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투자 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 더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아요. 이미 시가총액이 4조 달러에 근접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AI 투자가 성공적으로 계속된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4조 달러면 와,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기업 가치네요. 웬만한 국가 GDP를 그냥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니까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매력적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정성과 성장성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다는 점이에요.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오피스 365나 윈도우 같은 아주 안정적인 캐시카우 사업이 꾸준히 현금을 만들어주면서 기업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유지시켜 주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AI와 클라우드라는 혁신적인 미래 성장 동력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는 구조죠.
이게 AI 기술 투자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높은 위험을 아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구글이나 메타처럼 광고 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경기 변동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클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대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죠. 실제로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하면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아주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존 사업으로 위험은 분산시키면서 동시에 미래 성장 산업에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다는 점. 이게 핵심이군요. 그리고 배당금도 꾸준히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한테는 꽤 매력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현재 분기별로 주당 0.91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 자체는 1% 미만이라서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AI를 통한 미래 성장성, 그러니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과 더불어서 꾸준한 배당금이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주와 가치주의 매력을 동시에 갖춘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뭐랄까, 위험은 분산하면서도 성장의 과실은 놓치지 않으려는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죠. 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를 이렇게 깊이 파헤쳐 보니까 정말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심지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핵심 사업, 즉 오피스 제품군이 실제로는 AI 같은 혁신적인 미래 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아주 강력하고 안정적인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안정성이 오히려 혁신을 촉진하는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그 거대한 빙산처럼 수면 위로 보이는 화려한 AI 기술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오피스라는 거대한 기반이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익숙하고 오래된 것이라고 해서 그 가치를 그냥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미래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약간 역설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이나 관심 분야에서도 혹시 이런 숨겨진 성장 동력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기고 사용하던 것들, 혹은 너무 익숙해서 그 중요성을 잊고 지냈던 것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준 이 성공 방식, 그러니까 매우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차세대 핵심 기술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이 모델, 이걸 과연 다른 거대 기술 기업들도 성공적으로 따라할 수 있을까요? 각 기업이 처한 상황이나 주력 사업의 특성, 그리고 그동안 구축해온 해자의 깊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강력한 캐시카우가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만큼 기업 시장에 깊숙이 침투해 있지는 않죠. 구글은 검색 광고가 여전히 막강하지만 AI 기술을 자사의 다양한 서비스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수익화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처럼 우리 주변의 다른 산업 분야에서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미래의 혁신을 이끌 또 다른 지루하지만 강력한 동력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지적 탐구가 될 것입니다.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과연 제2, 제3의 마이크로소프트식 성공 모델이 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숨겨진 잠재력은 또 무엇일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서 새로운 통찰과 더 깊은 탐구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지적 저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심층 분석이었습니다.